6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1과목부터 5과목까지를 했습니다. 이번 6번째 과목은요, 바로 종합장입니다. 건설 안정이. 또 앞에서도 잘했지만요, 시작은 좀 미약하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을 잘하라고 하나님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6번째 과목은요, 건설 안정 기술을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추락 위험이 있는 계구부에, 계구는 뭐예요? 구멍이 뻥 뚫려졌다, 이렇게. 계구부에 대한 방호 조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째,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않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어망 등으로 완전하게 방어 조치를 한다. 맞는 말이죠. 둘째,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라는 거. 셋째,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계구부 위에는 주의 표지를 해야 돼요. 폭은 30cm 발판을 설치한다. 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몇 cm?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단 말비계의 높이가, 말비계가 얼마야? 높이가 말비계에 또 40cm. 단 이동식 비계일 때 30cm. 그 다음에 그 달비계이죠. 달비계. 달비계에서 높이가 얼마요? 달비계에서 높이가 5m 이상인 데는 20cm.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다면 스레이트라든지 썬라이트 지붕 위에 작업할 때 작업발판 얼마? 30cm로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작업발판의 폭은 몇 cm? 40c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6-93쪽에도 있지만 역시 2017년 8월 26일 날도 출제됐습니다. 어떤 공부하시는 분에게, 야, 기분 나쁘기 위해 산업이라서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이 6과목으로 다 동일한 겁니다. 이 내용은 2017년 8월 26일 날도 출제됐고요. 사실 건설안전기술은 대부분이 한 90%, 20문제 중에 18문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02번입니다. 로프입니다. 로프 길이가 2m의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의 거리 높이 H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로프의 신유는 30%를 하고 근로자의 신장은 어때요? 키가 180cm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요, 로프의 길이는 로프의 늘어난 길이 더하기 2분의 신장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 하면 지면을 안전대 고정 높이가 얼마냐 물었어요. 단 로프의 신유는 30%를, 신장이 얼마? 180cm니까 여기 뭐야? 2분의 18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m를 기준으로 했어요. 여기 보면 2m의 안전대니까 바로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죠. 이 기준은 공식의 이해가. 그러니까 로프의 길이 더하기 로프의 늘어나는 게 얼마? 30%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30% 늘어났으니까 0.3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350cm가 계산되는데 이걸 메타로 하니까 3.5m. 그럼 반드시 H는 3.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도 하지만 굳이 이 내용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눈으로도 익힐 수 있는 답으로 되겠습니다. 이 로프의 길이는요, H와 H를 비교하면 반드시 이 H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한 거고요. 같으면 위험한 거고, 요놈이 또 작으면 중상 또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H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스몰 H보다는. 103번입니다. 앞세기를 사용하여 건물 해체 시 그 순서를 가장 타당한 것은 건데, 어쨌든 첫 번째 뭐냐 하면 앞세기를 사용, 스라브를 해체합니다. 스라브를 해체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볼을 해야 돼요. 그럼 요놈이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백체를 하고 마지막에 기둥을 하는 거야. 그럼 C를 찾아야 돼요. C가 여기 있네. 그 다음 얼마? 2번. 맞죠? 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백체가 있죠? 4번 기둥이 있어.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실기에도 출제됩니다. 104번입니다. 차량기의 건설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 이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첫째, 갓길의 붕괴가 방지되도록 조치해야 될 것이고요. 작업 반경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도로 폭우 유지. 이 세 가지가 바로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와 전락 방지 대책이요. 첫째, 한 개 더 추가한다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의 폭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실기, 필답형의 단골 손님이 되겠고요. 간혹 실기, 작업형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6-69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있지만요. 2015, 15, 3월달, 9월달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5번입니다. 취급 운반의 원칙입니다. 우린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원칙인데 첫째, 곡선 운반을 할 거 그럼 말이 안 되더라. 반드시 직선 운반을 해야죠. 틀렸어요. 운반 작업을 집중하여 시킬 거. 생산을 채굴하는 운반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은 1906년경에 게리가 안전제일해서 지금도 안전제일이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전제일보다는 생산제일입니다. 사실 생산제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하냐 하면 우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 취득 목적도 뭐요? 안전제일이지만 사실 돈 때문에 하잖아요. 돈이 꼭 목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돈이 필요성이 있어 돈과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속 운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운반 취급의 원칙 또는 취급 운반의 5 원칙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6번째입니다. 부두 또는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 부두 또는 암벽을 서는 때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 바로 90cm 이상으로 한다는 거. 부두 암벽선 통로의 최소 폭은 9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80, 194, 195에도 나오지만 2017년 5월 7일에는요.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고 2017년 9월 23일은 기사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 390도 하역작업의 조치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이런 출제기준, 참고 이런 걸 쓰느냐? 바로 여러분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역시 똑같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확신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답이 나왔냐?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증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을 보면요. 가설통로입니다.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은 옳지 않는 거, 틀린 겁니다. 첫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역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맞는 말이죠.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한 구조를 한다. 경사가 10도가 아니고 요거는 15도죠. 15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를 해야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돼. 맞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뭘 설치한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경사 기준은 15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개착식 흑마기배 계측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개측삭식 흑마기배 계측 내용은요. 여기 보면 첫째 경사 측정, 지하 수위 측정, 내공 변이 측정, 변형률 측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 측정 내용은요. 경사 측정, 지하 수위 측정, 변형률 측기지 내공 변이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 4월 28일 문제 70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9번입니다. 109번은 강간틀베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할 것. 그런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길이가 띠장방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10m 이내마다 뭐를 설치한다? 띠장방으로 버팀 기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틀 간에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측 10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는 10층이 아니고 못해 5층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답은 맞고요.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 이내마다 벽임을 설치하고 또는 단간비기일 때는 5m, 5m마다 벽임을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10번째입니다. 말비계입니다. 말비계는 말같이 생겼다고 해서 말비계를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 지주 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로 이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75도입니다. 쉽게 모든 것이 답이 나오죠. 말비계 안전기준은요, 기울기가 75도 이하를 하고 작업 발판포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1번째입니다. 사면보호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조물에 의한 거예요. 구조물에. 이거는 식생구멍법이라는 거, 식생모가 풀 같은 거 이래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물에 의한 방법이 아니에요. 블록공, 돌쌓기공, 현장 타설 콘크리트 격자공은 다 구조물에 의한 거. 이거는 해설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구조물에 의한 것은 블록 붙임공, 블록 붙임품을 가지고 우리는 돌 붙임공이라고 그러고요. 블록 쌓기공을 돌 쌓기공이라고 그러고, 콘크리트 블록 격자공, 뿜어 붙이기 공을 가지고 우리는 구조물에 보호한 거고, 식생공법은요, 침식이나 쇄골 방지를 하는데 바로 떼붙임 공법, 그 다음에 식생공, 식수공, 파종공을 우리는 식생공법의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12번째입니다. 흙의 간극비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간극비는요, 흙 입자 용적분의 간극의 용적이거든. 그런데 알아들을 게 있어요. 간극이라는 것은 공기와 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흙 입자는 공기 더하기 물 더하기 흙 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냐, 공기와 물의 처죠. 공기와 여기까지 다 똑같죠. 물의 처, 이거 틀렸어요 벌써. 공기와 물의 처. 옳은 것은 이 세 개 공기와 물의 처 적은다는데 이게 문제예요. 흙 더하기 물의 체죠. 근데 이건 또 틀렸죠. 요 물이 들어가면 아래 위에도 틀렸고 전체 반드시 물 흙이 똑같이 틀렸죠. 그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13번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험을 개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 중에서 개인보호구라든지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제가 꼭 이랬어. 뒤에 꼭 당부장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해놨을 거예요. 이것은요, 먼저 보면 개인보험이라든지 안전장구 구입비 사용이 불가 항목이에요. 근로자가 재해나 건강장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식별, 복리, 후생적 근무 여건 개선, 항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 구입에 사회되는 비용. 요거는 다시 말해 1, 2, 갈로 2, 갈로 2, 갈로 요 2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로자에게 일률적 지급하는 보온행, 보온장구도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여기를 봐야 돼요. 요거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혹소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 일으킬 수 우리가 있는 특정 근로자에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 장비만 사용 가능해요. 그럼 여기 참 애매한 건데요. 여기서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분해 이것도 안 되죠. 혹소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 어떻게 가능합니다. 요것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돼. 근로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온행, 보온장구도 안 된다. 감대원이나 외부에서 방문 인사에게 지급하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놨어. 반드시 이것은 제가 정제수의 내용이 아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호 개상 및 사용 기준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장을 잘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표를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번입니다. 114번은요,
철골 기둥, 빔 및 트러스 등의 철골 구조물을 1차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는 이유로 가장 타는, 왜 지상에서 조립하냐 그러면 이것은요, 지상에서 조립하는 이유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소 작업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른 볼 것, 철골 기둥, 빔, 트러스, 철골 구조물 지상에서 조립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고소 작업을 높은 데서 작업하는 걸 줄이기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최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6-145쪽도 있고 2008년 7월 27일 문제 109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작업 발판의 폭은 역시 이럴 때는 40cm 이상으로 틈새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 뭐야? 자, 달비계 높이가 5m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20cm. 이거 보겠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단 5m 이상인 경우에는 20cm 이상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5m, 왜냐하면 사람이 창문을 뚫고 이렇게 달려가니까 5m 높이 가면 이게 20cm라 해야 돼. 만약에 40cm로 했다. 넓어가지고 부딪힐 염려도 있고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cm로 한다는 꼭 기억합니다.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 116번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고 이번 시험에도 역시 나옵니다. 강풍이 불어올 때 타워 크레인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이 이제 강풍이 순간 풍속 얼마나 초당 15m/s. 옛날 2018년 3월 3일 이전에는 20m였어요. 근데 아직도 책들이 20m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5m고요. 저도 강의는 아마도 지난 2018년 3월 3일 이전에는 20m로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다 15m 수정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20이 아니고 15m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보면 아예 제가 보충학습으로 상세히 만들어 놨어요. 풍속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순간 풍속이 10m 초과할 때는 타워 크레인의 설치라든지 조립, 해체, 점검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요거죠, 우리가 나온 순간 풍속이 15m 초과 시 타워 크레인 등 운전 작업을 중지하고요. 순간 풍속이 30m 초과하는 5개 주행 그 이탈 방지 조치를 하고, 순간 풍속이 30m 초과하거나 중지 이상 진도 지진이 있으면 5개 양중계 이상의 의무를 준검해야 됩니다. 순간 풍속이 35m/s일 때는 5개선까지 건설 자금 리프트로 붕괴 방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속에 따른 안전 기준은 5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117번입니다. 터널 지붕을요,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목재의 터널 지붕은 그 각 부재를 작용하는 등 기납 정도를 체크하여 그 정도가 최대한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된다. 말대로 안 되는, 차이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하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읽어보면 답이 이렇게 보여요. 기납 정도 어떻게? 균등해야 되죠. 1번이 틀렸고요. 강아치 지붕의 조립은 연결 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해 주제 상호와 튼튼히 연결할 것이고,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제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6-114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4조에 있습니다. 118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요, 지보공, 거푸짐 등 항상 이상 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호프를 받아 거푸짐 꽂아 넣어 슈트를 통해서 부어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진동기를 가능한 많이 사용할수록 거푸짐에 작용하는 측압상 안전유의사항, 거푸짐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적은 콘크리트를 수밀하거나 밀실하게 하기 위한 거죠. 틀렸어요. 콘크리트를 한 곳에 치우쳐서 타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를 거푸지 구석구조에 중심 밀실하게 콘크리트를 넣기 위해서 우리는 진동기, 진동 다짐을 하는 목적이 될 거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133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19번째입니다.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래땅에서 물이 팍팍 올라오는 거죠. 현상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답이 보일링 현상은요, 굴착법형 지하 수위 수도차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다.
바로 지하수지, 지면에서 사질 집안의 수도차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벌써 1번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일링이라는 건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 흙막이 지면에서 수도차로 인한 상향의 침투압이 발생하고요. 유용력이 감소해 전단 강조 상태 현상, 지하수가 모래와 같이 쏟아오르는 현상인데 바로 이런 어떻게 흙막이 벽이 있더라도 실제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면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여기는 히빙을 말하는 거고요. 보일링은 바로 어떻게 여기에 우리는 흙막이를 했지만 여기서 막 어떻게 모래 기둥이 막 물기둥이죠. 모래와 물이 섞여 올라가는 이런 현상 우리는 보일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번입니다. 우리는 6번째 과목 마지막인데요. 유해위험 방지계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는요. 건설안전기술은 나오지만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특히 필답형 또는 이번 여러분 시험에도 반드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든지 6번째 건설안전기술 출제되는 문제죠. 보겠습니다.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의 건설공사에도 당연히 적용을 하고요. 터널 건설공사에도 제출해야 되고요. 깊이가 10m 아니고 얼마? 10.5m입니다. 이럴 때만 적용하죠. 그래서 깊이가 제가 착각하네요. 바로 깊이가 10.5가 아니고 10m 막 씁니다. 교량의 전체 길이가 40m 아니고 50m인 교량공사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외에요. 우리는 6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전체 1번을 다 기억을 못하도록 지상 높이가 31m 건축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시설, 최대 지간 길이가 40m가 아니고 50m 이상의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 등 공사, 다목적 발전용 댐 저수용증 2천만 톤, 그 다음 깊이 저도 착각했는데 10m 이상이 아니고 10.5m가 아니고 10m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4월 28일 우리는 안전기사 앞에 여러분보다 먼저 본 분들의 문제를 백화점식으로 해설을 상세하게 해서 이번 시험에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저는요 교육의 주체고 여러분 수강자는 교육기획처입니다. 이 교재는 바로 매개체입니다. 교육의 삼위일체가 됐을 때 여러분 틀림없이 안전한 합격으로 이번 시험에 합격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도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